여러분, 오늘은 그 기회를 찾는 자와 기회를 보지 못하는 자, 그러니까 기회가 있어도 그게 기회인지 모르는 자,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좀 두 가지 사례를 들 거고, 첫 번째, 두 번째 사례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솔직히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어떤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봤을 때 제가 속으로 그 느꼈던 부분을 좀 같이 공유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첫 번째 사례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나는 투자를 하고 싶어. 투자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대. 돈이 없대요. 투자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떤 현상이라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전세야. 전세이고, 지금 자가로 하나의 집이 있어. 소유는 자가의 집이 있는데 이 집을 전세를 줬어요. 다른 사람한테 세입자를 전세 줬어. 자, 그러면 지금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거는 전세고, 내가 실제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건 전세에 있어요. 그럼 내가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했죠. 두 가지. 뭐에 대해서? 자, 첫 번째는 이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야, 네 살고 있는 전세를 투자를 하고 싶다 했잖아. 전세금이 꽤 됩니다. 꽤 되기 때문에, 몇 억씩 깔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월세로 바꿔라. 월세로 바꿔서 월세 보증금을 대폭 낮추고, 그러면 이 전세 보증금하고 월세 보증금의 갭 차이가 나오잖아요. 대략적으로 한 몇 억이 나오겠죠. 그거를 다시 투자를 해라. 투자를 하게 되면, 지금 너는 소유하고 있는 집이 한 채이지만 또 다른 집이 또 생기잖아요. 또 다른 집을 전세 끼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두 개가 될 수 있고 세 개가 될 수 있다. 즉, 지금 하나가 갖고 있지만 네가 월세로 살게 되면 두 개 내지는 세 채로 살 수 있다. 그러면 네가 말한 대로 넌 투자를 하고 싶으니까 할 수 있지 않냐? 라고 했지만, 지금 전세 살고 있는데 어떻게 또 월세로 내려가란 말이냐? 와이프가 반대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좋다. 그러면 두 번째, 제가 이걸 제시했죠. 아니, 지금 그럼 살고 있는 집에, 지금 갖고 있는 집, 그러니까 소유하고 있는, 투자하고 있는 집이 지금 전세 보증금이 어떻게 되냐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3억 1천 정도 된다, 전세 보증금이. 그래? 그러면 제가 물어봤죠. 지금 전세 만기가 언제냐? 그랬더니 얼마 전에 지났다. 그래? 그러면 당연히 저는 물어봤겠죠. 5% 어차피 갱신권 청구해서 그대로 세입자가 살기 원했으니까 5% 올렸겠네? 라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니, 그냥 어차피 2년도 살기 원해서 보증금 그대로 가기로 했어. 야, 근데 제가 물어봤죠. 야, 근데 집값 오르지 않았어, 너? 그랬더니 집값 올랐어. 근데 왜 보증금을 안 올렸어? 갱신까지 했는데, 계약서까지 다시 썼는데, 계약서를 다시 썼는데 보증금 그대로 간 거예요. 아니, 5% 왜 안 올렸냐? 아니, 그냥 했어.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말은, 자기는 투자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고 저한테 신세한탄을 했잖아요. 근데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3억 1천에서 5%만 올려도 얼마입니까? 대충 봐도 1,500, 1,600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1,500이란 돈이, 갱신을 청구하면서 1,500원 돈이 현금이 생깁니다. 그 현금이 물론 이제 부동산 하기에 있어서 1,500원 작은 돈이지만 어쨌든 잘 찾아보면 또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이 1,500이라는 CD에다가 내가 조금 모았던 1,000이든 2,000이든 간에 더 보태가지고, 예를 들어서 2,500이든 4,500 정도 더 박아가지고 또 다른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그 기회조차를 생각조차 못하는 거죠. 중요한 건 생각조차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생각조차를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관점을 바꿔보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자기는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아니, 그냥 어차피 이대로 살기 원하니까 보증금 그대로 3억 1천에 그대로 2년 연장했다. 그러니까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착한 임대인이 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가 됐든 간에 자기가 원하는 걸 속마음은 그렇게 밝혔겠죠. 투자하고 나는 돈을 원했다. 이걸 원했는데 행동은 오히려 반대를 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잘못된 투자의 길을 가고 있다. 자기가 원하는 계획은 이건데
행동은 다르게 놀고 있다. 이게 정말 잘못된 점이다. 이게 첫 번째 사례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 두 번째 사례는 정말로 돈은 이만큼밖에 없어. 예를 들어서 뭐 4천이나 5천만 원밖에 없어. 4천이나 5천만 원밖에 없어.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투자하고 싶은 거는 이제 뭐 수도권, 뭐 서울이나 경기, 인천 쪽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수도권인데 금액이 너무 비싼 거야. 왜냐면은 가격이 계속 오르고 전세가는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갭 차이가 최소한 1억 5천에서 한 3억 5천, 4억 5천 이 정도 돼야 좀 좋은 거 사겠더라. 현실의 벽은 너무 높다. 근데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은 4천, 5천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근데 나는 좀 뭐 하긴 좀 뭐없고 좀 괜찮은 아파트 좀 살 수 있는 게 없을까 라고 봤을 때, 자기가 또 실거주를 한 채를 갖고 있어요. 실거주를 한 채를 갖고 있는데 또 뭘 살까 이리저리 짜지겠죠. 근데 제가 비조정을 당연히 추천을 했겠죠. 취득세 부분 때문에. 근데 요즘 웬만해서는 조정지역에 다 걸렸잖아요. 조정지역에 걸렸기 때문에 조정지역 아니고 나서 비조정지역은 웬만하면 투자하기가 좀 그렇대. 뭐 이렇게 핑계를 대겠죠. 그래서 비조정은 싫어. 그러면 이왕이면 수도권에서 좀 괜찮은 데를 찾고 싶어.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2022년 이때만 되쯤에 지금 벌써 집값 오른 지가 벌써 3, 4년 동안 스트레이트로 계속 쫙 올랐잖아요. 브레이크 없이 쫙 올랐는데, 지금 싼 아파트가 과연 남아있을까요? 그것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니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생각의 전환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상황에서는 집을 어설프게 한 채, 두 채만 갖고 있어도 수도권에 집을 사게 되면 대략적으로 예를 들어서 8%나 12%의 취등록세로만 이 4, 5천원만 원 금방 나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취등록세 세금으로만 4, 5천원만 원 그냥 우습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공시지가 1억을 이하를 찾는데, 공시지가 1억 이하 찾는 것도 여러분들이 지방을 많이 보기도 하겠지만, 의외로 우리가 면, 리, 수도권 쪽에서도 은근히 있다는 거. 이게 기회를 서칭을 잘 하다 보면 분명히 기회가 찾아오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하나의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건 어디까지나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의 예시. 찾아보면 은근히 있다. 이거에 대해서 예시를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이 여기 평택인데, 여기 평택입니다. 여기가 고덕입니다. 고덕이고, 이쪽은 고덕이고, 이 서정역에서 평택 지제역 SRT 보이시죠? SRT가 보이시고, 이쪽은 삼성전자 공장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고, 자, SRT 주변에 이 방충리 일대에서 여기가 개발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개발 엄청 하겠죠. 개발 SRT, 그 다음에 1호선 이쪽으로 개발도 당연히 하겠죠. 그리고 이쪽 고덕 신도시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택 고덕 RC 바로 밑에 아파트가 지금 3개가 몰려있죠. 뭐 태평, 그 다음에 고덕 하늘채 시그니처, 영화 블랙라인. 예를 들어서 고덕 하늘채 시그니처는 신축이니까 냅두고, 태평 같은 경우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연식도 오래됐는데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겠죠.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영화 블랙라인 아파트를 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2008년식이에요. 2008년식이고 어쨌든 간에 지금 전체 면적은 25평과 33평이 있는데 33평은 제끼고 25평으로 봤을 때 잘 찾아보면, 자 보세요. 13층 같은 경우는 2억 7천 효과가 나왔겠죠. 방 3개, 화장실 2개, 개별 난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공시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시가격을 보면 15층 같은 경우 1억 300. 좀 내려오다 보면은 1억 5층까지 1억 배, 5층까지 1억 배. 뭐지? 3층부터 9,890인 겁니다. 여러분 다시 3층부터는 9,890이고 2층 9,480, 1층 9,160. 자, 뭐예요? 4층부터가 1억 100인 거예요. 4층부터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현실적으로 3층부터 1층까지는 공시지가 1억 언더기 때문에 취등록세의 1.1% 혜택을 받으면서 이쪽을 살 수가 있다. 이왕이면 3층이 좋겠죠. 3층이 좋겠고, 저는 2층보다는 오히려 그냥 1층을 사는 걸 더 추천합니다. 3층이 제일 베스트일 겁니다. 공시지가 1억 이하에서는. 자, 그럼 매물이 있다고 보고 가정을 해봤을 때 13층은 못 사요. 왜? 13층 같은 경우에 1억 600이니까 당연히 취등록세 때문에 비싸겠죠. 그러면 여러분,
다행히도 여기가 지금 예를 들어서 1층에 2억 5천짜리 매물이 있어요. 그러면 공시지가 당연히 1층이니까 9,160만원 언더겠죠. 1억 언더입니다. 1억 언더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아파트는 살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매가가 2억 5천이야. 2억 5천이고 만약에 우리가 전세에 대한 시세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시세를 알아보면 최근에 2층에 2월달, 그러니까 지난달 3일에 2층에 2억 2천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3층이 2억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10층이 12월에 2억에 빠졌고 12층이 2억 2천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아무리 못해도 1억 9천에서 2.2억 사이는 빠진다. 매가는 2억 5천. 2억 5천이라고 했을 때 최소로 잡으면 갭은 3천. 최대로 잡으면 얼마? 갭은 6천. 다시 최소로 잡으면 갭은 3천. 최대로 잡으면 1억 9천이라고 했을 때 갭은 6천. 6천에다가 취득세가 1.1% 때문에 세금하고 복비는 별로 안 나오겠죠. 그렇게 됐을 때 한 3,500에서 한 6,500 정도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 충분히 투자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 1억 이하인데 방이 3개고 화장실 2개 그리고 2008년식입니다. 생각보다 연식도 나쁘지가 않죠. 근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뭐 논두렁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이게 중간중간에 고덕으로 가래 길이 끊겼어요. 고덕으로 가려면 이렇게 와가지고 시그니처를 지나서 이렇게 IC를 타든지 아니면 이렇게 가는 길이 있는데 나중 돼서는 여기가 좀 개발되고 이렇게 확장이 되면 당연히 이쪽으로 가는 길은 뚫리겠죠. 그건 뭐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찾아보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흔히 착각하는 게 공시지가 1억 이하 중에서도 이 단지가 공시지가 1억 이하인 걸 찾지 이 아파트 내에서도 이 층수에 따라 공시지가 1억 이하가 있는 것도 있고 넘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멀리 조금씩 찾아보면 디테일하게 들어보면 충분히 기회가 있는데 그걸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분명히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가 보일 것입니다. 그거를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를 준비된 자만 기회가 보이는 겁니다. 기회가. 저는 꼭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첫 번째 사례, 두 번째 사례에 대해서 좀 복기를 한번 해주시고 여러분들도 그거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하고 같이 좀 공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엘리트 앰비션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